안녕하세요. 빠르고 명료한 국어입니다. 오늘은 실전에서 고전시를 실제로 어떻게 분석하고 공부하는지를 볼 거고요. 그 전에 지금 우리 머릿속에 고전시를 어떻게 공부하는지가 확실하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맨 처음에 뭘 하더라,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 그 순서가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맨 처음에 보기를 분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를 번역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시를 분석을 하고, 그 다음 문제를 정확히 푸는 연습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잠깐만, 일단 여기서 우리 번역하려면 기본적인 어휘가 다 외워져 있어야 되겠지요. 혹시나 어휘 안 외운 사람 있으면 앞에 강의 가서 어휘부터 먼저 외우고 옵시다. 그러면 지금 멈추고 보기 분석하고 번역하고 시 분석을 해보고 문제를 풀어보고, 시간 20분 걸려도 되고 30분 걸려도 되니까 이거 먼저 천천히 해보고 옵니다. 시작. 자, 했으면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일단 보기를 먼저 분석해 볼게요. 여러분이 분석한 보기와 내가 보는 보기가 얼마나 똑같은가를 한번 봅시다. 일단 보기에서 창작 배경을 알려주는데, 이 창작 배경을 알게 되면 시를 읽기가 훨씬 쉬워지겠지요. 자, 윤선도는 권신 이이첨의 횡포에 대해 탄핵 상소를 올린 일로 유배를 가게 되고,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지금 윤선도가 유배에 갔구나. 윤선도의 아버지마저 관직에서 쫓겨나게 된다. 사실 윤선도의 부모는 이이첨의 세도로 보아 화가 미칠 것이 자명했기 때문에 윤선도가 상소를 올리는 것을 만료하였다. 어려운 어휘가 많은데 한번 봅시다. 윤선도의 부모는 이이첨의 세도는 권력입니다. 이이첨의 힘과 권력으로 보아서 화가 미칠 것이 자명했기 때문에, 화가 미친다는 건 안 좋은 일이 생길 게 뻔했기 때문에 윤선도가 상소 올리는 것에 말렸다, 반대했다. 그러니까 윤선도가 임금한테 상소를 올리면 이이첨이 얘한테 화를 입힐 거니까 부모는 하지 말아라 라고 했던 거지. 하지만 윤선도는 화를 당할 것이 두려워 불의를 외면한다면 불충을 저지르는 것이라 생각하여, 자, 윤선도 생각에 중요한 건 충이니까 내가 손해본다고 상소를 올리지 않으면 그거는 충이 아니다 라고 해서 상소를 올린다. 그로 인해 부모의 곁을 떠나 유배를 가게 된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는 어떤 게 있냐면, 일단 우리가 상황, 윤선도가 유배를 간, 외제적으로 봤을 때 유배를 간 상황이구나, 그리고 마음은 임금에 대한 충성심이 크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자, 윤선도가 유배에 가서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노래한 시라는 걸 알고 시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옆에다가 번역을 했으면 슬프나 즐거우나 옳다 하나 외다 하나, 외다가 뭐였더라 라는 걸 기억을 해서 번역이 돼 있어야 되고, 내 몸에 해올 일만 닦고 닦을 뿐이언정이 무슨 말인지 번역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잘 되어 있으면 지금 요렇게 돼 있어야 합니다. 보기를 분석하고 와서 요렇게 번역이 돼 있어야 되고, 번역한 걸 토대로 이런 분석이 돼 있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가볼게요. 슬프나 즐거우나 옳다 하나 외다 하나. 슬프나 즐거우나 옳거나 외다는 그르다 틀리다란 어휘였습니다. 그러면 그르다 틀리거나. 내 몸에 해올 일만 닦고 닦을 뿐이언정, 자, 그냥 느낌 가는 대로 읽어봐. 내 몸에 해올 일만, 내 몸에 할 일만. 내 몸이라는 건 고전시에서 나를 뜻하는 거고, 내가 해올 일, 내가 할 일만 닦고 닦는다, 하고 한다. 내가 할 일만 할지언정 그 밖에 다른 일, 남은, 그 밖에 남은 일, 다른 일이야 분별할 줄 신경 쓸 게 있으랴, 신경 쓸 게 없다. 근데 신경 쓸 게 있으랴 라고 물어보는 서리법을 쓰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 보기를 보고 왔으니까 여기에서 내가 할 일이라는 게 뭘까? 이게 임금한테 상소를 올리는 일, 즉 내가 할 일, 상소 올리는 일, 나는 충성만 할 뿐이지 그 밖에 다른 일들은 내가 신경 쓸 게 없다 라는 말을 하고 있구나. 내 일이 망령된 줄 내라 하여 모른가. 자, 내 일이 망령되다, 내 일이 뭔가 잘못된 줄 내라 하여 모른가, 물음표. 서리법으로 내가 모르겠냐, 내가 알고 있다. 이 마음 어리다. 어리다란 어휘가 뭐였냐면 어리석다였습니다. 내 마음 어리석은 것도 임을 위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해서 손해를 보고 유배를 가는 것도 다 누굴 위해서였다? 임금을 위해서였다. 아무가 아무리 일러도, 이르다 말하다. 아무가 아무리, 근우가 아무리 말해도 이미 해여 보소서. 해다란 어휘는 생각하다였지요. 그러니까 누가 아무리 말해도 생각해봐라. 자, 여기까지 한번 끊어봅시다. 여기에서 나는 충성만 신경 쓰고 다른 거는 신경 안 써. 내가 잘못된 줄 알겠지만, 잘못된 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어리석은 짓을 했어. 그 이유는 다 임금을 위한 충성심 때문이었어. 그러니까 임금님, 누가 아무리 말해도 님이 생각해보소서. 이게 무슨 말일까? 권신 이이첨이 옆에서 아무리 누명을 씌워도 임금님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 억울합니다. 제가 한 행동은 다 임금을 위하는 거였습니다. 라는 말이었겠지요. 추성 진호루밖에 울어 얘는 저 시내야. 자, 추성 진호루. 우리 어휘 외울 때 내가 뭐뭐루
모모 정 이런 게 나오면 뭐라고 했었냐면 앞에 거 다 필요 없고 추성 진호루가 어딘지 모르겠고 어디 누각 위에 올라가 있다라는 것만 알면 된다고 했어. 그러면 추성 진호루 어디 있는 누각 밖에서 울어대는 저 시냇물아. 시냇물이 울고 있네. 시냇물이 울 수 있나? 일단 의인법인 것 같아. 시냇물이 왜 우는 걸까? 자, 지금 시냇물이 우는 거야? 내 마음이 우는 거야? 지금 이 윤선도의 마음이 울고 있으니까 시냇물이 우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그러니까 내 마음이 울어서 저 시냇물이 울고 있는 거니까 내 감정을 투영한 객관적 상관물이고 감정이입이기도 하겠네. 혹시 객관적 상관물, 감정이입 이런 게 뭔지 모르겠는 사람들은 지금 내 앞에 4-2강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객관적 상관물과 감정이입을 확실하게 익혀줘 봅시다. 무슨 홀이라 주야에 흐르는다. 무슨 홀이라, 무슨이라는 말은 그냥 발음대로 읽으면 무엇 홀이라 무엇 하려고 주야는 밤낮 낮밤 24시간이었지 못 하려고 밤낮으로 흐르냐. 그 다음 하는 말 봐봐. 임향한 내 뜻을 쫓아 그칠 뉘를 뭔지 모르면 냅두고 봐봐. 임향한 내 뜻을 쫓아 그칠 모르나다. 이제 한번 이거를 추론해봐. 임향한 내 뜻 쫓아 내 뜻처럼 그칠 모르나다. 그칠 줄을 모르는가. 얘가 지금 시냇물 보고 뭔 생각하는 거야. 무슨 상황이야. 얘가 시냇물을 보고 뭔 생각하는 상황이냐면 시냇물아 너도 이렇게 밤낮으로 흐르네. 임금을 향한 내 뜻도 밤낮으로 흐르는데 라는 말이지. 시냇물아 너랑 나랑 똑같다. 너의 물이 밤낮 멈추지 않는 것처럼 밤낮 흐르는 것처럼 나의 충성심도 밤낮 멈추지 않는다 라는 얘기인 거지. 여기에서 화자의 마음은 충성심을 드러내는 거겠네. 그 다음을 봅시다. 뇌는 길고 물은 멀고 뇌가 뭐였냐면 뇌는 산이었습니다. 산은 길고 물은 멀고 대꾸법이 쓰였지. 대꾸법 뭔지 모르면 4-1강 보고 오시고 산은 길고 물은 멀고 어버이 그린이 뭐였냐면 그리운이었어. 어버이 그리운 뜻은 많고 하고 야 이거 뭔 상황이야. 산은 길고 물은 멀고 어버이를 그리워하는 내 뜻은 크고 그러니까 산이 큰 것처럼 물이 큰 것처럼 어버이를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내 뜻도 크다. 다음 어디서 왜 기러기는 울고 가느니. 여기에서도 기러기 봐봐. 기러기 한 마리가 울고 간대. 야 기러기가 우는 걸까 내 마음이 우는 걸까. 내 마음이 슬퍼서 부모님이 보고 싶어서 내 마음이 우는 거겠지. 그걸 기러기 한 마리가 운다라고 표현했어. 객관적 상관물이고 감정이입이네. 어버이 그리울 줄을 처음부터 알았지만은 얘가 어버이 그리울 줄은 처음부터 알았대. 임금 향한 뜻도 하늘이 삼겨시니. 삼기다라는 말이 만들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임금을 향한 뜻도 하늘이 삼겨시니 어버이 임금 뜻도 하늘이 만들어낸 것이니 진실로 진짜로 임금을 잊으면 그게 불효라고 여긴다. 야, 얘 지금 무슨 말하는 거냐면 부모님이 그리울 줄은 처음부터 알았지만 임금을 향한 충성심도 부모님을 향한 효랑 똑같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 뭐야. 임금이랑 아버지를 동급에 놓고 부모님이 그리운 것처럼 임금님도 그립다. 라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충성심을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이 시를 정리해보면 지금 화자의 마음은 뭐야? 처음부터 끝까지 충성심을 나타내는 마음. 그리고 중요한 대상으로 어떤 대상들이 있을까? 자, 기러기, 그 다음에 시냇물. 이런 대상을 통해서 나의 충성심을 드러내고 있고 상황은 얘가 귀양 가서 시냇물을 보면서 기러기를 보면서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말하고 있고 표현기법으로 객관적 상관물, 서리법, 대꾸법 이런 것들이 쓰인 거지요. 그래서 이 시를 우리 하나를 봤으면 어떻게 해야 돼? 보기를 정확히 분석을 한 다음에 시를 일단은 번역을 합니다. 읽을 수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마음, 상황, 대상, 표현기법 4가지를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정확히 푸는 게 순서입니다. 여기까지 정확히 했어야 되고 자 분석하는 과정에서 너네 생각이 이렇게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이거 보고 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문제를 정확히 풀어봅시다. 야 문제를 정확히 푼다라는 건 뭐였냐면 정확히 확인 요소를 찍고 확인 요소가 옳은지 옳지 않은지 그 근거를 확인하는 거라고 했어. 자 일단 윗글의 설명에 대한 적절하지 않은 적절한 X를 치고 1번의 확인 요소는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했는지 이걸 확인해야 되지. 이 시에서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한 게 있냐면 그런 건 없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구운 씨앗을 모래에 심어서 싹이 난다면 철로 만든 쇠 모양이 풀을 먹는다면 이것처럼 현실에서 말이 없는 불가능한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이 시에서 그런 건 없었어. 그러니까 1번이 적절하지 않으니까 답이 1번이네. 자, 1번 했으니까 2번으로 넘어가면 될까요?
아니지요. 아니지요. 다른 선택지도 확인해야지. 2번의 확인 요소는 대구적 표현이었습니다. 대구적 표현이 어디 나오는지 확인해야 되겠지. 산은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어버이 그린 뜻은 많고 많고 하고 하고 거기에처럼 대구적 표현을 사용되었고 이 시에서 음보를 규칙적으로 사용하였나 음보가 뭐였냐면 걸음 걸을 때 몇 걸음에 있는지였지. 음보가 어떻게 되나 보자. 슬프나 즐거우나 옳다 하나 외다 하나 내 몸에 해올 일만 닦고 닦을 뿐이언정. 자, 지금 이렇게 4음보가 반복되고 있지? 4음보가 반복되고 있으니까 3번도 맞는 선택지고. 의문의 형식을 사용하여 화자의 생각을 강조하는 것. 자, 의문의 생각은 서리법이었고 1, 2연에서 서리법. 내일이 망령된 줄 내라 하여 뭐를 쏜가? 이처럼 의문의 형식도 사용했고. 동일한 시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게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겠지? 동일한 시어라는 건 똑같은 단어가 나왔어야 되고 여기에서 길고 길고 멀고 멀고 그런 동일한 시어가 반복이 되었고. 그래서 답이 1번. 한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2번 문제 봅시다. 자, 보기를 분석하면서 유배를 가서 쓴 거고 얘가 손에 입을 줄 알고도 옳은 행동을 했고 인분량은 충성심이 느껴지고 라는 분석을 했으면 제 1수에서 해올 일이라는 게 불의를 외면하지 않은 것이겠고 내 몸이 해올 일만 닦고 닦을 뿐이언정 내가 할 일 그게 불의를 외면하지 않고 상수 올리는 거였지. 그러니까 이거 맞고 제 2수에서 아무가 아무리 일러도 이미 해여 보소서라는 말이 있었지. 거기에서 아무는 화자와 그 가족에게 화가 미치게 한 사람들 이청 같은 사람들이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간신 이것도 맞고 제3수에서 임향한 내 뜻은 아버지의 관직 복귀를 염원하는 여기에서 임금을 향한 내 뜻이 아버지의 관직 복귀를 염원하는 거였나? 임향한 내 뜻은 그냥 충성심이었잖아.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였지. 그러니까 3번이 옳지 않고 정답은 3번이겠네. 나머지 선택지도 꼼꼼히 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도 제4수에서 어버이 그린 뜻은 많고 많고 하고 여기에서 어버이 그리우는 유배지에서 느끼는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막 5수에서 임금을 잊으면 화를 당할 것이 두려워 상소를 올리지 않는 것이 해당될 수 있나? 5수에서 임금을 잊는 것은 내가 어떤 손해를 볼까봐 상소를 올리지 않은 거. 임금을 잊으면 내가 부모님 충성을 저버리면 임금을 잊으면 내가 충성을 저버리면 그게 불효랑 똑같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거. 그래서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3번도 봅시다. 기역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뭘 물어보는지도 확인합시다. 기역과는 뭐였냐면 신해와 왜 기러기. 신해와 왜 기러기 요거였습니다. 이거를 확인하시고 자 여기에서 신해와 왜 기러기라는 대상이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였어? 아니었지. 기역과 니은은 화자의 정서가 투영되어 있었어? 이거 객관적 상관물 감정이입이었으니까 화자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 요게 정답인 거지. 3번 기역과 니은은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회상의 매개체? 아니고 기역은 화자를 니은은 어버이를 비유해? 아니었고 기역은 공간의 이동 니은은 시간의 흐름을 보여줘? 요것도 아니었고 자 이런 식으로 확인 요소와 그 확인 요소가 옳은지 틀린지를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얘들아 지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는지 보기를 정확히 분석한다. 번역을 정확히 한다. 그 다음에 문제를 분석하고 문제를 정확히 푼다. 이 프로세스를 모의고사 기출문제집 가지고 계속 반복해야 실력이 느는 겁니다. 어설프게 번역 안 하고 어설프게 분석 안 하고 그냥 문제만 풀면 실력이 아주 천천히 늡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 지금 이거 끝나자마자 다른 시 계속 번역하는 연습 반복합시다.